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 제 생각이죠. 우리는 이제 꿈을 꾸잖아요. 우리는 꿈을 꾸죠. 매일 몇 번의 꿈을 꾸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꿈을 잘 꿨는지 꿨다고 하니까 꿨겠죠. 근데 기억나는 꿈은 거의 없어요. 꿈을 안 꿔본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나고 바로 지워지고 이러는 게 일반적인데 저는 아침에도 기억이 안 나요. 피곤하게 살아서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제 꿈을 왜 꿀까요? 그리고 이런 걸 찾아봤는데, 옛날에 찾아봤는데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꿈을 왜 꾸는지. 그래서 이제 제 기준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죠. 왜 꾸나. 모든 게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의식과 무의식에서 다 이 행이 되는 것들, 이게 우리가 꿈조차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것도 꿈도 참 짠하죠. 꿈조차도 살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의 의식이란 친구랑 무의식이란 친구가 만들어내는 거죠. 우선 애기들 생각해보면, 저도 애기였겠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기억나는 거는 1981년이에요. 81년에 여의도에서 국풍 81이라고 행사를 했는데 아빠 손 잡고 아빠랑 둘이서 거기 간 기억이 나요. 연도 쓰고 기억하는 건 그거고, 그 전에 기억나는 건 제가 유치원에 갔던 거 오래 다녔겠죠. 근데 하루밖에 기억이 안 나요. 하루 제가 유치원에서 왕따 당했던 거, 어찌할 바를 몰랐던 거, 그 기억이 나고 기억이 안 나요. 더 늦게 뒤에서 빨리 가라고 깜빡거리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집에서 연탄가스 마셔가지고 엄마 무릎 위에 있던 거, 동치미 국물 먹고 이렇게 있던 거, 그거 기억나고 또 기억이 안 나요. 이럴 때 어릴 때 우리가 생활했던 거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잘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시간을 지금부터 거꾸로 거슬러 가면, 거슬러 갈수록 우리 기억에 저장된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어렵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의식과 무의식에 저장된 그런 우리의 행위 패턴이 없고 대응 패턴이 없고, 의식도 외부 자극을 검열하는 측면에서는 애기였죠. 그래가지고 성호 피드백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겠죠. 그리고 어릴 때는 우선 제 생각에 태어나면 무의식이 99%고 의식이 한 1% 정도 됐다가 서서히 의식이 자라나는 거죠. 성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이 성장을 하는 거죠. 완전히 애기였을 때는 사람이 아니죠. 거의 무의식만 있을 테니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오감을 느끼고, 거기서부터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른으로.
제가 왜 꿈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자면 이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잠에 빠져드는 게 이제 그 전에 잠을 왜 자냐 그걸 먼저 얘기해야겠네. 이거 얘기하다가 또 꿈 얘기 까먹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물어봤죠. 동생들한테 사람이 왜 잠을 자는지 알아? 그러면 피곤하니까 자지 그래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것도 있겠지만 그럼 뭐가 피곤한데? 몸이 피곤하다고. 뭐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제 생각은 우리의 의식이 피곤한 거예요. 의식이. 육체도 그렇지만 우리 의식이 이제 오감이 외부 자극을 감지하잖아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저게 나한테 해가 되나 안 되나 오감이 작동을 해요. 오감이. 그래서 오감이 협력을 해서 위험을 피해 가는 거죠. 그 오감을 데이터가 이제 그 의식과 무의식의 피드백으로 이제 뭐 나의 무기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만 가지 자극을 의식이 검열을 하다 보면 피곤해요. 의식도. 그래서 잠 안 자고 뭐 오래 그 생활을 하면 안 자면 뭐 환상도 보이고 뭐 그 헛소리도 들리고 뭐 이런다잖아요. 그 의식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렇다면 이제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잠을 자는 거는 육체적인 그 피로에 대한 그 회복도 있지만 우리의 의식의 기능이 이제 마비가 돼요. 그래서 잠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에너지를 다시 채워서 의식이 외부 상황을 이제 검열을 하는 거죠. 우선 그렇고 잠자는 이유는 뭐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잠을 드는 순간을 보면 저는 이제 저희 경우는 잠을 잘 자요. 바로 누우면 뭐 몇 분 안 돼서 아침이에요. 그래서 불면증 이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잠을 자기 시작하면 그게 어느 단계냐면 무의식은 뭐 그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뭐 많이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코드화되어 있어서 단순한 그 반작용만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서 어떤 뭐 결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무의식은 그냥 발사되는 거예요. 그냥 딱 그 외부 상황에 맞닥뜨리면 자동으로 발현되도록 이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이 힘든 거예요. 무의식이 힘든 게 아니라. 그럼 자기 시작하면,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잠이 들면 이제 의식이 기능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100이 낮에 깨어나 있을 때, 정상일 때 의식이 100이었다고 생각하면 잠들기 시작하면서 의식의 수준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 뭐 90, 80 해서 이제 뭐 5%, 4% 이렇게 해서 의식이 이제 충분히 이제 다 떨어지면 이제 수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수면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동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돌고래, 이건 또 돌고래 얘인데, 돌고래인가 뭐 고래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동물은 잘 때 한쪽씩 잔대요. 한쪽씩. 이쪽 뇌가 자고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오른쪽 뇌가 자고 왼쪽 뇌가 자고 이렇게 번갈아 잔대요. 왜냐하면 이제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항상 외부에 더 큰 그 힘을 가진 동물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휴식을 취하는데 뇌를 나눠서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잠을 자면 위험성이 너무 큰 거예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면. 지금은 우리는 뭐 이렇게 집안에서 문 잠그고 자지만 원시 시대로 들어가면 엄청난 그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완전 외부 그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그냥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풍수적으로 그 침대의 위치를 놓을 때 들은 건데 맞는 것 같아요. 위치를 놓을 때 그 정문이 대문이 만약 아파트라면 현관문 밖에서 들어오는 문이랑 문에 들어왔을 때 침대가 보이면 안 돼요. 침대가 딱 들어오는 그 문이랑 침대가 보이면 안 돼요. 문 열었을 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풍수에 안 좋다는데 그 왜 안 좋냐면 왜 안 좋은지는 제가 들은 건 없고 제 생각인데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자고 있을 때는 위협에 가장 당하기 쉬운 위치예요. 원시대로 돌아가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으로는 이제 우리 가족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악당이 나쁜 새끼가 이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포착이 돼서 목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이 그런 위치에서 수면을 들 때는 깊은 수면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식은 모르는데 우리의 무의식은 그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해요. 그런 위치에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습성인지 몰라도 적으로부터 한 방에 포착되고 이런 위치에 있으면 무의식이 깊은 수면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안 좋은 거예요. 풍수적으로 다 이런 식이에요. 풍수적으로. 하여튼 이래요. 하여튼 그 잠을 잘 때는 항상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꿈이랑 연결해 보면 만약에 이제 그 의식이 추면 시작해서 이제 1%까지 내려갔어요. 의식의 기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기능은 뭐냐면은 그 상태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그 의식 수준과 비슷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의식이 이제 자라나서 100%가 되는 거나 잠이 깊이 들어갈 때 이런 단계적으로 1%가 되고 또 깨어날 때도 이제 1%에서 100%로 이게 순차적으로 이제 의식이 이제 깨어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잠으로 이제 깊이 들어갈 때 이제 10% 의식이 남은 게 5% 해서 1%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이 이제 모든 거를 관장하는 거예요. 무의식이 외부 자극을 검열할 수는 없고 자극에 대한 그 반응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제 살기 위한 무의식의 반응이 그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민감해져요. 반응이 더 대처하는 그 능력이 더 올라가겠죠. 살기 위해서는 무의식도. 근데 의식을 외부 자극을 검열을 해서 이걸 의식이란 거는 외부의 그런 자극들을 위험한지 안 한지 요거를 이제 검열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의식이 자고 있어. 1% 남았어. 그러면 이제 무의식이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지금 의식이 검열을 안 하니까. 그러면 외부 자그마한 자극도 무의식에서 자동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의식이 검열 안 한 작은 반응.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어서 이게 그 살갗이 차가워졌다. 그러면 그거 1% 남은 의식이 그거를 검열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게 무의식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무슨 태풍이라고 할 정도로 그거에 대한 이런 영상을 내보내는 거예요. 서로의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무의식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거를 태풍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 이미지를 그려내는 거예요. 조그만 그 자극에. 예를 들어서 돼지 꿈을 꾸려면 돼지를 생각하면서 자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맞는 거라. 만약에 잠드는 순간 계속해서 의식이 떨어질 때까지 했을 때 그 돼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무의식이 이제 바로 그걸 현실의 돼지로 의식이 그걸 외부 자극을 검열 못하니까 바로 그 돼지로 내에서 자극으로 반응해서 돼지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이렇듯 그런데 이제 무의식은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무의식은 직선적이고 이렇게
검열을 하지 못하고 뭐 이게 바로바로 빛의 속도로 이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무의식은 이제 뭘 아냐면은 우리의 우리가 의식이 알 수 없는 것을 감지해요. 육감이라고 하죠. 육감은 오감이 합쳐져서 그 통합적인 결과를 내보이는 게 육감이에요. 뭐 시각만, 촉각만 이런 게 아니라 6가지의 육감 감정들이 통합적으로 나타내는 결론을 내는 그런 결과, 그게 육감이에요. 육감 6번째가 통합적인 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무의식은 자기가 그 한 사람이 어디가 제일 약한지 알아요. 자기의 단점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심리적으로 어떤 부분에 자기가 이제 그런 디프레스 된 그런 거, 감정 약점인 거 있잖아. 열등감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알아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자기의 약점을 잘 알아요, 무의식이. 그래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우선 자기의 약점과 관계된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된 이미지를 의식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의식으로, 그 약한 의식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극에 대한 그런 몸이 약한 부분에 대한 그런 자동 반응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가장 약한 것을 기준으로 그것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 의식으로 보내져서 그 의식이 아주 깊은 잠일 때는 꿈이 없어요. 그냥 선잠일 때 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식이 완전히 다운되면 무의식이 보낼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꿈이 안 꿔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식이 남은, 그래서 꿈을 많이 꾸면 깊은 피로 회복을 안 되고 막 짜증나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그런 게 깊은 잠을 못 잤다는 의미예요. 꿈을 많이 꿨다는 거는. 꿈을 많이 꿔면 이제 깊은 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안 꾸는 거 보면 깊은 잠을 잘 봐요, 항상 맨날. 하여튼 의식이 이런 자기의 그냥 자기 신체의 가장 약점을 감지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외부 자극에 자동으로 가장 약점을 위주로 이미지를 의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기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의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마구잡이로 보내요. 의식으로 마구잡이로 보내는데, 근데 의식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명분을 만들지 합리적이라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의식이 바다 이미지를 의식으로 던졌어요. 지금 거의 의식이 떨어진 애기 같은 의식에 바다 이미지를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무슨 사과 이미지를 의식으로 또 던졌어요. 그래서 바다 이미지를 하나 던지고 사과 이미지를 하나로 의식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식은 명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조합해서 연관돼서 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바다에서 풍랑에 이렇게 휘말리고 있는데 배 모양이 사과 모양이었다든가, 이렇게 두 개를 억지로 이렇게 끼워 맞춰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서 사과로 된 배 타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막 이유를 두 개를 이제 연관지어서 명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에도 그런 명분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거기다가 또 하나 만약에 무의식이 어떤 뭐 아무거나 던져, 예를 들어서 연필을 하나 의식으로 던졌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꿰어 맞춰서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젓는 그 배가 사과로 만든 배를 타고 가는데 노를 젓는데 그 노가 큰 연필이었다. 뭐 이렇게 사과로 만든 배에 그 노가 큰 연필 모양을 한 뭐 그 상태로 바다를 이렇게 항해를 한 이런 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던지는데 의식이 지금 제대로 이렇게 검열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과관계를 억지로 이렇게 연결해서 명분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꿈이에요. 연관 없는 그런 이미지를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그때는 이제 무의식이 지금 긴급 상태니까 뭐 관련 없는 거 자기가 가장 약한 걸 기준으로 외부 자극, 예를 들어서 뭐 방바닥이 너무 뜨거웠어 자는데, 그러면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의식에다가 이제 그거를 뜨거운 거에 대해 살기 위한, 이게 불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위해서 산불 뭐 이런 거를 던져요. 피하라 이거죠. 불 났으니까. 그러면 꿈속에서 또 이걸 추가하면 뭔가 배를 타고 막 가는데 노가 이제 사과로 만든 큰 배에, 사과 모양의 큰 배에 연필 모양의 노로 배져 가는데, 저곳에서 저 멀리서 그 섬이 산불이 났다 뭐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자극들을 가지고. 자, 그렇죠. 지금 무의식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살기 위해서 의식이 지금 휴식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꿈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어디서 제가 본 건 없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꿈 얘기는 그래서 꿈을 뭐 이렇게 너무 뭐 이렇게 무슨 로또를 산다거나 뭐 이런 거는 더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게 로또를 사서 맞은 사람이 그것도 명분을 막 만들어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조상이 뭐 꿈에 나와서 알려줬다고 하는 뭐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그냥 깨어나 있어도 사람들이 명분을 만들거든요.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꿈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집에 다 와버렸네. 다음에